자, 28장 시스템 재설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보면은, 학습 목표는 레드햇을 우리가 설치한 이후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나 환경을 바꿔야 될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명령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햇 리눅스 9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은 redhat-config- 뭐뭐뭐 이렇게 제공이 되는 명령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쉽게 환경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뭐뭐를 바꿀 수 있는지 봐보죠. 우리 X윈도우 재설정을 여러 번 해봤죠? 자, 명령어가 redhat-config xfree86 요거 저번에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 아니고 한 몇 번째 시간에 요거 잘 익혀두자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모니터와 그래픽카드 해상도 등을 자기가 설정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다음에는 X윈도우 상에서 설정한 다음에는 X윈도우를 재가동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키, 알트 키, 백스페이스 키 세 개를 같이 조합을 해서 누르면은 X윈도우가 재가동이 됩니다. 자, 변경 내용은 어디 저장되냐면은 요 파일에 저장됩니다. 요 파일. 자, 요 파일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레드햇 콘피그 xfree86 명령어로 그 X윈도우 재설정할 때 X윈도우가 뜨거든요. 얘도. 근데 만약에 X윈도우 자체가 뜰 수 없게 현재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일을 직접 VI 에디터로 열어서 직접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해서는 잘 익혀두도록 익혀두죠. 이 파일은 우리가 전에 버전, 전에 레드햇 버전이랑 조금 파일 이름이랑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레드햇 9에서는 이 파일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 변경 후에 우리가 설정을 변경했어요. 만약에 해서 해상도를 좀 바꿨어요. 더 높이려고. 그러고 나니까 X윈도우가 가동을 안 해요. 안 떠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etc 밑에 X11 밑에 아까 설정한 파일이 백업으로 되고 새로 설정한 파일이 이 파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일이죠. 이게 아까 파일은 잘 돌긴 했죠. 이러니까 이 파일로 엎어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래도 해상도는 좀 낮지만 제대로 뜨는 X윈도우 환경이 뜨긴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상도를 조정하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재설정하는 건 간단하죠. 레드햇 콘피그 마우스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됩니다. 요거는 X윈도우 상에서 실행하는 거고 또 X윈도우가 아니고 현재 콘솔 모드에서 마우스를 재설정하겠다. 그럼 마우스 콘피그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키보드 설정 명령은 레드햇 콘피그 키보드 이 명령인데 사실 이 명령은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죠. 키보드를 재설정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마우스 같은 것도 뭐 드물게 아주 재설정을 하긴 하지만 마우스도 크게 자주 쓰는 명령은 아닌데 이제 요 명령은 좀 자주 쓰는 명령이죠. 레드햇 콘피그 xfree86은 자, 시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레드햇 콘피그 타임 요 명령입니다. 또는 콘솔 모드에서 여기는 X윈도우 환경이고 얘는 콘솔에서는 타임 콘피그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시간을 내가 물론 시계를 보고 정확히 맞춰도 되겠지만 정확히 세팅되어 있는 어느 컴퓨터에서 시간을 갖고 오면 되겠죠. 그 시간 서버라 그러거든요. 시간 서버 이름이 얘인데 얘에 세팅되어 있는 시간을 아예 갖고 와버리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명령 rdate -s 옵션 써서 이 시간 서버를 사용을 하면은 이 시간 서버에 세팅된 정확한 시간이 내 거에 세팅이 됩니다. 내 PC에. 자, 내 PC에 현재 리눅스에는 세팅됐겠죠, 시간이. 근데 이것을 아예 CMOS까지 저장을 하고 싶다, CMOS에. 그러면 클럭 -w 요 명령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면 정확해지겠죠. 외부에서 정확한 시간 갖고 와서 내 CMOS에까지 저장을 하면은 시간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겠죠. 자, 프린트 설정하는 것은 프린트 연결한 다음에 재부팅 하거나 또는 이렇게 명령어를 줍니다. 처음에 프린터를 내가 새로 달았다. 프린터를 연결하고 재부팅하거나 이렇게 직접 명령어를 줘도 프린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레드햇 콘피그 프린터 이 명령을 줘서 프린터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설정하는 것은 사운드는 시스템이 설치하고 처음에 리부팅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내가 사운드를 설정하겠다. 사운드 카드를 그러면 snd config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을 사용하면은 사운드를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웬만한 사운드 카드는 레드햇 9가 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일도 사실 별로 없다시피 하죠. 굉장히 오래된 사운드 카드나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사운드 카드가 있다. 그럴 경우는 직접 내가 설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 명령인데, 야, 이것도 자주 쓰고 중요하죠. 레드햇 콘피그 네트워크 명령이 있습니다. 자, 레드햇 콘피그 네트워크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그래픽 환경으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IP 설정하고 이런 거 있죠. 거의 같은 환경으로 같은 인터페이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자, 그런데 얘로 설정을 했을 때 관련 정보가 어디 저장이 되고 어디 세팅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개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또 네트워크 다시 스크립트 밑에 ifcfg 다시 eth0. eth0가 뭐였죠? 아, 첫 번째 달려있는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카드라는 얘기죠. 그 카드에 대한 설정이 여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resolve죠. 그 글자 틀렸네요. resolve.conf입니다. resolve.conf. 자, etc 밑에 스테트 밑에 etc 밑에 resolve.conf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네트워크 관련 정보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거 잊어먹지 말죠. 이 세 개 파일. 뭐 파일 좀 이게 외우긴 좀 어렵긴 한데 자주 보다 보면 뭐 익혀지니까 이 세 개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재설정하는 실습을 같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죠. 현재 X윈도우 화면에 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X윈도우 재설정 명령부터 봐보죠. 몇 번 했었는데 같이 한번 봐보죠. redhat config xfree86 이 명령을 치면은 자,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현재 화면이 뜹니다. 현재 제가 640, 48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천 색상 되어 있고, 자, 고급 봐볼까요? 고급 보면은 모니터 유형이, 어떤 모니터로 되어 있고, 수평 주파수, 수직 주파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디오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설정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를 바꾸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히 바꾸는 게, 자, 다시. 자, 해상도를 현재 640, 480이 아니고 한 800, 600으로 바꿔볼게요. 800, 600 선택해서 확인 하면은 800, 600 바뀌었는데 X윈도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시작하려면 컨트롤 Alt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 그러면은 X윈도우가 종료됐다가 다시 이제 800, 600 화면이죠. 전체 화면으로 가보죠. 위에 풀스크린. 자, 전체 화면 떴죠. 800, 600 모드로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X윈도우 설정인데 방금 내가 설정한 파일이 어디 저장되는지 그 파일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터미널 열어서 그래서 etc 밑에 x11 밑에 xf86 config 대소문자 정확히 가려야죠.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에 방금 설정한 게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열어볼까요? vi 에디터로 열어보죠. 쭉 내리면은 방금 X윈도우 환경 설정한 게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800, 600으로 세팅이 됐는데도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 모드를 800, 600 모드로 앞에 쪽으로 세팅되어 있죠. 이걸 640, 480 하면 아마 이 차례가 바뀌거나 이렇게 세팅이 될 것입니다. 자, 비디오 카드, 모니터 이렇게 다 보이죠? 모니터는 섹션 모니터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파일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X윈도우 자체가 아예 구동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일을 직접 열어서 세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거 이 언급했듯이 수직 주파수, 수평 주파수, 요 모니터 주파수가 틀린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그랬죠? 요 두 개 줄을 직접 내가 세팅을 해주면은 X윈도우가 거의 뜰 것입니다. 빠지죠? 자, 마우스 재설정 명령 볼까요? 이제 config 마우스. 자, 마우스인데 현재 마우스가 내가 뭐 바뀌었다. 뭐 특별히 바꿔주면 되겠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드릴 일이 드물진 않죠. 아니, 드물죠. 드물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마우스를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자, 꼭 필요하면 해도 되고. 자, 이번에는 키보드.
키보드 설정인데 현재 US로 돼 있죠. US 영어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따로 바꿀 필요도 키보드도 따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제 설정. 타임. 시간제 설정하는 화면이 뜨죠. 그래서 내가 날짜나 시간이 틀렸다. 그러면 직접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윈도우즈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간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열기, 시간 설정, 기본 설정, 뭐 이런 거. 지금 열면은 여기서도 따로 세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시간 설정하는 방법이고, 자, 서버에 있는 지금 시간이 내가 여기가 좀 틀려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임 서버에 있는 시간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한댔죠? rdate-s time.dora.net 이렇게 하면은 타임 서버에 있는 시간을 가져와서 세팅됐습니다. 자, 시간을 다시 가볼까요? 그리고 타임. 시간이 바뀌었죠? 아까 시간이 많이 좀 틀렸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2004년 1월 7일 14시 17분 이렇게 시간이 현재 정확한 시간이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CMOS까지 저장을 하고 싶다. 클럭 -W 하면은 CMOS에도 방금 설정된 정확한 시간이 다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부팅 하면은 CMOS에 정확한 시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또 다시 정확한 시간이 가져오겠죠. 계속 정확한 시간으로 부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터 설정하는 방법은 레드햇 config 프린터. 자, 거의 이게 윈도우즈랑 거의 비슷하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처럼 쉽게 설정도 하고 바로 자기가 주변 기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 생성 이렇게 눌러보면은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설정한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취소하죠 뭐. 프린터가 현재 이 장면은 달려있지가 않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콘피그를 따로 잡겠다. 사운드 환경 설정을 따로 잡겠다 할 경우에 snd config. 자, 하면은 사운드 카드 검색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현재 사운드 카드가 여기 지금 VM웨어 상도 사운드 카드를 달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취소를 할게요. 직접 해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중요한 게 레드햇 config 네트워크. 글자 틀렸네요. 네트워크. 자, 요게 네트워크 설정을 많이 설정하죠. 현재 처음에 뜨면은 우리가 현재 네트워크 카드가 여기 하나가 인식되어 있는데 이 한 개 네트워크 카드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ETH0죠. 하나 더 꽂혀 있다. 그러면 ETH1 이렇게 꽂혀 있을 겁니다. 자, 얘가 활성화되어 있고 잘 가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하드웨어 볼까요? AMD PCnet 32 이런 네트워크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VM웨어가 인식하는 게 이렇게 인식을 해주네요. 자, DNS는 DNS에 현재 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내 인트라넷에 세팅이 되어 있다. 이 DNS도 여러 개 있으면은 세팅을 해주면 되고 호스트 호스트 IP는 별칭이 어떻게 되고 이것도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다시 장치 가보죠. 자, 장치는 현재 죽여야겠다. IP를 바꿔야겠다. IP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현재 IP가 나오죠. 이 IP를 만약에 자동으로 얻게 하고 싶다. DHCP로 해서 자동으로 IP를 얻게 하고 싶다. 또는 내 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IP 주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라우터 바꿔요. 라우터도 있고 하드웨어 장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렇게 IP를 직접 바꿔주거나 또는 게이트웨이가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정보가 어디 저장되냐면 물론 이렇게 정보를 바꾸잖아요. 바꾸면은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208로 바꿔볼게요. IP를 208이고 게이트웨이가 192.168.2.1이다. 확인. 그리고 닫기. 자, 저장해야죠. 예.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써있죠? 확인.
ifconfig eth0 지금 207이죠? 208로 바뀐 게 아직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은 if 다운 명령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if 다운으로 해보죠. eth0 하면은 현재 네트워크까지 다운 시켰어요. 자, eth0가 현재 if config으로 보면은 현재 정보가 안 나오죠? IP가. 다시 if up을 해볼게요. if up eth0. 자, 잘 된 것 같네요. 자, 정보가 아까 우리 설정해준 208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정보를 바꾸고 그 네트워크 카드를 다운 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명령어를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관련 정보가 어디 저장된지 확인해보죠. vi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이 파일을 보면은 이 파일에 현재 게이트웨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호스트 네임이 어떻게 내가 설정을 되어 있고 네트워킹을 할지 말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ifcfg 다시 ifcfg 다시 eth0겠죠? 우리 방금 설정한 네트워크 카드가 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엔터. 자, 보면 우리가 방금 208로 바꿨었죠? 208로. 208로 바뀐 게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에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레드의 config 네트워크 명령어로 설정을 바꿔도 되고 방금 지금 여러분 이 파일들을 직접 바꾼 다음에 if 다운 시키고 다시 if 업 시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자, 이번에는 vi etc 밑에 호스트스 호스트스 현재 파일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 파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 부분 네트워크 쪽에서 계속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다시 vi 또 이번에 etc 밑에 resolve.conf 자, 이 파일을 봐보죠. 현재 4개 파일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네트워크 관련된 파일이 현재 제가 열어보고 있는 4개 파일이니까 4개 파일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죠. 엔터. 자, 네임 서버가 192.168.2.1을 쓰고 있다. DNS 서버 얘기하는 거죠. 네임 서버가. DNS 서버를 이걸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4개 파일을 잊어먹지 말고 잘 나중에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자주 세팅돼야 될 파일들이니까 4개 파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이상으로 해서 시스템 재설정하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자, 28장을 마무리를 지면은 우리가 재설정 관련 명령어를 배웠는데 중요한 명령어가 red hat config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파일들이었죠. 이 중에서 뭐 많이 쓰는 게 꼭 써야 될 게 xpref86 있죠. 요 명령어를 자주 써야 되니까 요 명령어가 설정해주는 파일이 어떤 건지 알아야죠. 그렇지. etc 밑에 x11 밑에 xf86 config 요 파일을 설정한 거였죠.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정확히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네트워크 관련한 게 뭐였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red hat config 네트워크 요 명령이었고 요 명령이 설정하는 관련된 파일이 네트워크 관련 파일이 4개가 있다 그랬는데 4개 파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아직은 뒤쪽에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파일들이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죠. 뭐였죠? 한 번 더 보죠.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요 파일 또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ifcfg 다시 eth0 이 파일이랑 또 etc 밑에 호스트스 또 etc 밑에 resolve.conf 요 4개 파일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요한 파일들이니까 4개 파일을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8장을 마치겠습니다.